자, 박정우의 스팟 여러분과 함께 경제 상황, 경제 소식 하나하나 또 짚어보죠. 김종철의 찐경제, 김종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노동절에도 고생하고 있는 김종철 기자. 뭐 저도 그렇지만 박정우 기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노동절 쉬는 날이지만 저희가 또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정우 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해서 이게 계시면 너무나 좋고요. 지금 오늘 첫 법정 공휴일 노동절인데 일단 지금 노동절 기념식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대 노총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카운터 파트너인 그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까지, 그러니까 재계 노동계 노사가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 간단히 좀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자라는 그 노동절에 제대로 이제 그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가져와서 노동자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다 오늘. 사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 자체, 노동절 기념식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처음이죠. 처음이고. 그동안은 뭐 이제 노동절이 아니고 뭐 근로자의 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양대 노총위원장이 또 인사말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오늘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다양한 직군에서 다 오늘 자리에 다 왔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다. 뭐 대통령 소년공이라는 거 다 아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소년공 일하면서 자신이 아침부터 늦은 밤 새벽까지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자체가 자신한테 큰 위로였고 지금 현재 이재명을 있게 한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노동자의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또 지금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이고 생산의 주체이고 또 경제의 핵심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동안에 사실 물론 뭐 근로자의 날 뭐 좀 억양은 다릅니다만 이제 이름을 제대로 찾은 거죠. 그리고 작년 그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노동법 제정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노동절을 이름을 찾았고 그다음에 또 법정 공휴일로 또 지정을 했잖아요. 이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다릅니다. 물론 뭐 그동안에 메이데이 해가지고 5월 1일 뭐 일부는 직장인들은 뭐 쉬는 직장도 있고 안 쉬는 직장도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다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정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쉴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다 쉴 수 있게 됐고 물론 이제 여전히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직 그런 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그냥 플랫폼 노동자분들 여전히 오늘 같은 날 또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절을 하고 노동절 그런 법을 통해서 법정 공휴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개혁과 여러 가지 그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자, 저희가 뭐 다른 채널 통해서 이 기념식을 또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소년공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기념식에 함께하는 이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대 노총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경제총협회까지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했던 것이고 또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실상 이제 역사 속으로 넘어갔지만 그게 옛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노동이란 말 자체 쓰는 거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맞습니다. 약간 뭐라 그러나 그 레드 컴플렉스 뭐 이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무조건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가 좀 많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또 국가주도의 산업화 그래서 근로 그러면 마치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하자 우리 부지런히 일한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나 이제 사용자 중심이었던 시각이 전형적으로 반영된 그런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네.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는 다 메이데이, 노동절, 맞아요. 노동자의 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근로자하고 다르게 또 몸으로 직접 노동 물론 한자어긴 합니다만 몸을 직접 움직여서 아무래도 노동자 사람이 주체가 되는 어떤 표현이기 네. 때문에 노동절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네. 자, 오늘 찐경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그래요. 오늘은 우리 이제 시장이 쉬는 날이에요. 맞아요. 휴장이 됐는데 네. 일단은 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글쎄요.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제 시장은? 어제 시장도 있고 원래 우리 시장이 이제 없으니까 음. 새벽에 그 미국 시장부터 먼저 해봐요. 네, 미국 시장. 새벽에 미국 시장은 계속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근데 S&P 500이나 다우존스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500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빅테크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그 향후 AI 그런 어떤 투자 계획들 그다음 실적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저희 시장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네. 어제는 좀 내렸죠. 결과적으로는 한 92포인트 내려서 6,598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6,700까지 막 또 오르고 6,750까지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는 종가는 하락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나 내용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통 어떤 의견이었고 예. 다만 이제 그 좀 우려스러웠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오픈 AI의 뭐 그 실적 그다음에 그 향후에 어떤 그런 전망에 대한 약간 엇갈린 부분들에서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면 삼성전자 약간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많고 다만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좀 그 통계가 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어떤 B2 규모가 이제 좀 상당히 좀 많다. B2. 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증권사에서 이제 이게 뭐 돈을 빌려가지고 일단 신용으로 이제 빚을 투자하는 근데 특히 또 20대, 30대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이 또 지금 시장에서 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입보다는 좀 더 빚을 레버리지를 내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걸 이제 통계해 보니까 네. 4월 초 대비 약 3조 원이 더 늘어서 한 35조 원 정도 지금 B2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작년 같은 기회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B2가 늘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빚이라는 것이 하여튼 뭐 그걸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만 자기가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 그리고 자기가 그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빚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걸 잘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렛대 레버리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그 등락폭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고 맞아요. 조금만 올라도 또 맞습니다. 팔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게 빚이다 보면 또 그 이자 이런 부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하셔서 아하.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좋고 여기에서 내가 혹시 또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런 걸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전문가들 인터뷰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은 B2는 안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에서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자, 오늘부터 이제 5월 시작이고, 근데 미국 월가에서는 오래된 격언처럼 이제 계속 회자가 되는 게 네.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또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원래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뭐 증권에 이제 뭐 일부 과거에 좀 오래 출입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5월달에 왜 5월달에 주식을 팔아요? 내지는 이제 그리고 보통 11월달 다시 또 주가가 또 오르고 11월부터 4월까지 11월부터 뭐 4월 3, 4월까지 또 주가 쭉 오르다가 5월부터 5, 네. 6, 7, 8, 9 뭐 이렇게 10까지 또 주가가 전반적으로 빡쓰거나 아니면 약간 주춤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런 양태를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되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100년이 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보통 그 통계를 내봤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이제 내놓은 게 그래서 저기 지금 약간 나옵니다만 1950년부터 2013년까지 다우지수를 5월에서 10월달에 통계를 내보니 그게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정체했거나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50년부터 2014년이니까 거의 60년 넘게 있는 통계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게 60년 넘은 어떤 그런 통계 자체가 보면 일정 부분 신뢰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60년 정도에 그게 축적이 됐다고 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월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ell in May라고 해가지고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뭐 팔고 나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보통 연말에 막 주가하고 또 기업도 실적이 3월달 다 나오잖아요. 추천 끝나고 네. 피크 치고 팔고 5, 6, 7 또 휴가철, 여름 휴가철 막 그때 또 맞춰가지고 또 돈을 또 자기가 또 쓰는 부분도 있고. 팔아서 써야 되니.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9월 돌아와서 또 다시 또 투자하고 또 오르고 또 주말 연말까지 또 또 막 또 소비 또 올라가서 기업도 실적 좋아지고 네. 또 실적 좋아서 올라가서 또 3월달 팔고 4월달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5월달 또 팔고 이런 어떤 추세 또는 어떤 뭐 그런 방향성 또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자료 IBK의 변준호 연구원이 이런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코스피 네. 코스피 등락들 쭉 보니까 지금 2000년 이후니까 지금 2027년, 26년이잖아요. 한 20년 정도 이것도 쌓인 거죠. 평균 등락률 보니까 5월에 10월 사이에 평균 등락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상승이 좀 적다. 아. 상승이 적고 그 상승 폭이 좀 적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주가가 좀 주식을 좀 많이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바이보다 좀 셀이 많더라라는 게 이제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일부에서는 이제 그거니까 격언이고 또 지금 같은 또 그 시장마다 코스피가 지금 1년 새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오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맞아요.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고 떠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아찔한 생각도 들게. 맞아요.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리고 또 뭐 작년 생각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오를 걸 아무도 네. 예상치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좀 말 그대로 이렇게 팔고 떠났으면 그 파신 분들 얼마나 속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격언이고 이제 요즘 같은 어떤 시장과 상황에서 꼭 굳이 뭐 그걸 맞춰야 된다, 뭐 어떤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시장이라고 하는 그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 이제 또 이걸 또 활용해서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5월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5월 4일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장 개장하면 어떤지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글쎄요. 이제 미국의 그 시장 상황을 쭉 봤을 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셀인 메이라고 하는데 코스피에는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코스피 장세가 반도체 주식에 끌고 가는 네. 주도주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총파업 이제 5월이 됐기 때문에 5월 21일 좀 예고를 해놓고 5월 있죠? 21일 예정돼 있죠. 그래서 네. 오늘 노동적이기도 하고 네. 이 파업이 정말 있는 게 아닐까 이 걱정을 아마 5월 되면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총파업을 염두에 둔 듯한 얘기를 해서 이것도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지금 메이데이 지금 그 기념식 노동절 기념식 전에 이제 어제 그 청와대 뭐 그 대수보 회의라고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노동절 앞두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워딩이 정확히 뭐냐면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네. 다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이제 그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네. 삼성전자라고 어떤 특정 어떤 작업장 내지는 사업장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워딩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의 지금 총파업 예고 상황에서 그리고 또 화물연대 뭐 이런 갈등 이런 부분 다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에서 노동과 지금 산업 현장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지금 큰 변화의 시기에 있지 그렇죠. 않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어떤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되게 원칙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쭉 워딩을 보니까 결국은 책임과 연대, 책임과 연대가 연대 의식이 필요하고 네. 역지사지하자. 역지사지하자. 그래서 함께 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쪽에서도. 그러니까 노동자 쪽의 어떤 그런 어떤 파업의 정당성도 오케이 인정이 되지만 또 반대로 역지사지해서 사용자 쪽에 어떤 이런 막대한 이익에 대한 사용자 쪽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향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에 대한 그런 고민도 네. 역지사지. 또 회사는 노동자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그 성과급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역지사지, 책임과 연대, 특히 노동자도 지금 너무 일부 조직된 그리고 정규직 중심이었던 그런 그 대기업 사업장의 노동자의 어떤 그런 과도한 임금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도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분들은 제대로 지금 성과급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그 김영환 지금 노동부 장관이나 네. 하는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 총파업 이 삼성전자 이 경쟁력 이 결실은 단순한 어떤 노사만의 문제 이상이다. 정부, 국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인프라, 네. 국민들이 모두 그 세금으로 투자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 기업으로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그 워딩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을 보면 결국은 노동자 모두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노동자나 회사나 책임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역지사지해서 함께 살자.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였다. 이 말씀에 이제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함께 살자라는 거 맞습니다. 중요해 네.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도 그렇고 네. 청와대에서도 지금 삼성 파업의 영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게 보니까 매일경제 단독이에요. 매일경제에서 이제 이걸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신문에 나왔고 어제 밤에 이제 기사가 밤늦게 올라왔던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 파업에 관해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도 지난주 내내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그 사안을 계속 보고 있던 것이고 청와대가 이제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에 관련해서 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답니다. 이걸 이제 그 청와대 정책실에서 그래요. 삼성전자 파업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산업비서관실 주도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란 요지로 작성됐다는 게 이제 매일경제 보도 내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 이 성과의 배경에는 경영진의 어떤 그런 선제적 결정,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의 네. 수액주주, 국민들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어떤 그런 그 질적인 어떤 그런 뭐 노동 당연히 뭐 투입이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어떤 정부의 투자, 그다음에 또 세금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네.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투자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삼성전자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네. 노사간이 그럼 당연히 중요한 어떤 그 경영자와 그 노동자의 그런 피땀 흘린 그 노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투자 기본적인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세금, 국가적인 어떤 투자 정책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으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이제 향후 총파업 이런 내용들 향후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고 아마 어제 그런 삼성자 그 파업에 관련된 그런 그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요. 관련해서 삼성이나 노조 쪽 반응이 따로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보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안에 삼성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내용들 삼성 쪽 사람들도 얘기해보고 네. 노조 쪽은 저기 이제 뭐 민주총이나 다른 쪽에서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제기를 들어봤는데 삼성 쪽은 어제 또 컨퍼런스 콜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삼성 관계자 얘기는 그거예요. 뭐 크게 이제 조심스럽죠. 아직 그 총파업 그다음에 지금 법정에 지금 가처분 신청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네. 조심스러운데 원칙적인 어떤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노조와의 어떤 대화는 무조건 한다.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협상에 타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어떤 원칙적인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박순철 최고 재무책임자죠. 부사장 박순철 최고 재무책임자가 어제 IPO 과정, 그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또 기자들도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그 박순철 부사장도 현 시점에서 어떤 파업에 대한 예단을 하기 어렵고 그리고 플랜 B 어떤 파업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준비 과정에서 절대 어떤 생산 과정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이건 당연히 회사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고 생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전제 조건은 무조건 그래도 노사 간의 어떤 기본적인 협상, 대화, 예. 대화를 통해서 무조건 대화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만나서 네.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21일이니까 5월 21일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플랜 B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준비하면서 일단 노사 간의 협상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또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삼성전자 파업 이 자체 총파업 자체가 이제 국내만의 뉴스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한 뉴스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다른 어떤 전 세계 같은 그런 공급망 그 반도체 준비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칩 어떤 발휘되는 그런 사람들 쪽도 언론들도 외신들도 굉장히 그 주의 있게 보고 있고 그 경쟁사인 마이크론이나 TSMC 여러 가지 이제 그쪽 그렇겠죠. 업체들도 되게 이제 유의 있게 보겠죠. 그리고 할지 안 할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산자부나 노동부나 심지어 그래요. 청와대까지 자, 정부가 이제 나서는 것고 관심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노동계도 지금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도록 노동계도 아마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역지사지란 표현이 나온 것도 그런 바탕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오늘.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안에 삼성전자 지부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부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노사 간의 협상이 최종 안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사실 예.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파업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지금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도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게 한 부분이고 이번 파업이 오늘 이제 첫날이지만 5일까지예요. 3월 오늘 1일부터 5일까지 물론 연휴가 껴 있고 어떤 부분 그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제약 산업 또는 그 공장의 어떤 특성상 네. 하루라도 파업이 되면 또 그런 또 생산 차질은 어쩔 수 없는 또 그게 또 피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노사관은 또 적극적으로 더 아마 또 그 부분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올해 이제 1분기 네. 컨퍼런스 콜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중간에 속보로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은 정리를 좀 잠깐 하고 가죠. 자, 저희가 뭐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 실적 또 향후 전망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기 한번 저희 그래픽 한번 가져왔는데 네. 어제 저희가 그 막 방송 중에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 사실 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기서 좀 핵심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것이 133조 9천억이 이제 1분기예요. 네. 1분기 매출이고 57조 2천억 중에 DS 저 반도체 부분이 53조 7천억이에요. 이익이. 예, 57조 중에 53조가 DS 반도체 부분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부분 안에서도 메모리 부분이 거의 90%고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부분은 아직 좀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건 아까 다시 또 보여드리면 되고 네. 이 표에서는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 7,120원이에요. 7,123원. 근데 저 7,123원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배 이상 거의 불어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표 혹시 보시면 또 표 하나 제가 또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 매출액 단가 이제 어제 그 매출 총이익이고요. 매출 영업이익이 이제 성장한 부분인데 가만히 보시면 저 중에 법인세 잘 어제 다른 언론들이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법인세 비용이 11조 6천억입니다. 1분기에. 1분기. 앞으로 낼게.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차감 전에 예. 이익이 58조고요.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인데 법인세가 이제 법인세 비용 11조 6천억을 또 나중에 이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순이익이 보면 47조 2천억. 법인세 빼고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아까 7,123원이라 했는데 네. 1년 전에 주당 순이익이 1,100원밖에 아니었어요.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지금 보통주 기준 한 주당 순이익이 1,100원에서 지금 7,100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어마하게 지금 7배 이상이 오른 거죠.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더 보시면 이게 그 매출 부분의 그 부문별 아까 TX, DS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네. DS 메모리 부분이 아까 거의 대부분이 차지했던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DX 부분이 이제 DX가 보면 아까 이제 핸드폰, 갤럭시 부분, 갤럭시 그다음에 생활 가전 이쪽이 좀 상대 좀 약합니다. 약해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 1분기 거의 대부분이 DS라는 그 메모리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수익이 났고 DX 그다음에 그 반도체 이외에 휴대폰 가전사업 부분이 매출이 거의 이익이 한 2천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 분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공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고용 그 생산 라인을 재조정하고 네. 그리고 일부 직원들 상대로 희망퇴직까지 받는다는 얘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안에서 반도체 부분과 비반도체 부분 사이에 또 그런 양극화된 그 삼성전자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 가족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삼성 다닌다 그러면은 와, 무조건 이번에 매덕식 엄청나게 받는구나. 받는 줄 알고 아도 막 하지만 저기 모바일이나 생활전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영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족들끼리 뭐 오해가 많다 막 이런 그 하소연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정도로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렇고 또 협력업체들도 그렇고 네. 이런 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썰려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극복할 것이냐.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나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앞으로 향후 전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박순철 그 부사장 얘기는 앞으로도 그 대신에 그 메모리의 어떤 가격 대비 너무 수요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엄청 높고 그 가격의 수준이 올 하반기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 밖에 그 파운드리나 그 HBM 같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다 풀로 끝났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판. 네, 완판 다 됐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한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 대신 이제 내년까지도 그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단연 계약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이제 밝은데 또 이렇게 어떻게 삼성전자 내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런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함께 살자 메시지가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울림을 줄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전망의 바탕에는 역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구글 포함한 뭐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오늘 그 S&P 500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또 기록하고 네. 그 빅테크 4개 곳이라고 이게 지금 어제도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뭐 하이스퍼스케일러 뭐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용어인데 그 기업들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이 포함된 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이제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그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이 4개의 어떤 그 빅테크 기업을 그 아까 말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이 4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 어제 실적을 쭉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핵심은 시장에서 그렇게 물어본 거 똑같이 다음에 그럼 좀 어떻게 계속 투자할 거야? 인공지능 계속 투자할 거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삼성전자 칩을 많이 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는데 이 4개의 기업들이 얘기한 게 발표를 쭉 한 게 뭐냐면 우리 계속 투자할 거야. 그 규모가 7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야. 7천억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조 원이 넘죠. 1,083조 원. 1,000조 원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0조 원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칩을 사는데 쓴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연말까지 1분기에만 188조 원이 투자가 됐고 그 AI 투자가 올해에도 계속
7천억 달러 계속 투자한다고 이 4개 이 빅테크 기업이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빅2 기업의 향후에 이 그 이익 전망치 내용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엊그제 그 이쪽 4개 그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이들 CEO들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향후에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 호황의 핵심도 이 4개 기업이 어떻게 만약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AI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다라는 사인만 나왔더라도 네. 좀 그렇게 불안했을 텐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되게 괜찮다 생각보다 더 이외 이들 기업도 계속 투자할 거니까 특히 네. 알파벳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훨씬 많이 늘었답니다. 1,099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보다 22%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알파벳 구글이 했던 얘기는 그 제미나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미나이 박 기자 쓰십니까? 네, 네. 쓰고 쓰시죠? 있습니다. 예. 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오픈AI가 약간의 그 정체성 그 실적 우려가 나와서 오픈AI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알파벳 이 구글 쪽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면 약간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오픈AI에서 이제 뭐 제미나이로 갈아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특히 그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하여튼 구글 쪽에서도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 올해만 해서 7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수요, 그다음에 공급, 그다음에 가격, 향후 HBM에 대한 그런 공급망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네. 올해까지는 반도체의 랠리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전망이 이제 밝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그거는 맞는데. 22만 원까지 네. 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22만 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갈 거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BNK 증권사는 그 뭐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게 갑자기 너무 오른 측면도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뭐 그 매도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아마도 그래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 많은 그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지금 6,700선에서 이제 7,000선 코스피 7,000P에 맞출 때 사실상 이 빅2 기업이 계속 끌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30만 원 계속 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뭐 30만 그다음에 뭐 200만 언제까지 그게 갈지는 안 갈지는 아주 그건 전망치니까 언제 된다고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지금 현재 이 빅테크 네 곳의 어떤 향후 투자 계획들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뭐 이런 방향이 계속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결국은 이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종합으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고 또 HBM 같은 경우는 거기 SK하이닉스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두 기업의 그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이런 그 가격에 그 뭐 이 일부에서는 왜 좀 더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르는 그 추세를 봤을 때 보면 다른 어떤 반도체 글로벌 기업보다는 계속 오르고 있다. 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철의 찐경제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